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 그 저출산을 딱 업로드할 시기에 실제로 그 저출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야, 이게 내가 무슨 신기가 있나. 안녕하십니까. 부자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할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위험할 테마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많은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활용하는 이 3단계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것의 선두주자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SDS 그런 업체들은 각각의 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그런 IT 인력들을 굉장히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엄청나게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정말 집중적으로 한 게 큰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부분은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동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누구든지 액세스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관련 주식들, 최근에 국내 주식으로 본다면 한빛소프트나 드래곤플라이 같은 VR이나 AR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좀 선보이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예전에 한번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통해서 인기가 한번 끌었던 좀 테마성 이슈가 짙은 섹터라고 봅니다. 포켓몬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여의도 보면은 여의도의 그 여의도 공원 가운데 그 농구대가 있고 거기 주변이 정말 좀 괜찮은 포켓몬이 나오는 지역이라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알 법한 내용 중에 하나는 AR과 VR이 실제로 그런 게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결합된 게 메타버스나 가상현실의 세계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저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금과 석유 같은 그런 원자재나 귀금속들이 화폐의 역할을 나오고 그것이 지폐가 되고, 그 지폐가 나중에 이제 신용카드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전산상에서 등록되고 있는 그런 한 가지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되었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의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화폐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제도권에 편입이 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수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담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그랬고, 수많은 펀드들이나 아니면 ETF들이 비트코인을 편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시대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전기차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LG와 SK의 합의에 있어서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힘찬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섹터의 반등과는 별개로 사실 투자의 아이디어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려감이 해소됐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만 좀 말씀을 드리면 폭스바겐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체 생산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와의 이러한 결합이 아닌 일원화되는 구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코멘트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실제로 그것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기술력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술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기술력을 더욱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3사 중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는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물론 좋고 LG화학도 물론 좋은 회사지만 각각의 이유는 따로 말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쪽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공장 자동화나 로봇 관련 내용은 지금도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가는 김밥집에는 이제 김밥을 말아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범이나 아니면 규제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것들에 대한 실제로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 활동을 규제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부각될 것 같아요. 일전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로봇 관련 내용이 나왔을 때 보험사가 간단하게 부각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보험사의 이면에는 자율주행에 대한 보험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물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 부분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보는 업체는 LG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대폰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장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전장과 함께 기존에 정말 잘하고 있던 백색 가전을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결합을 해서 그것들을 좀 더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벌이고 있고, 그것들이 투자에서도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조만간 가시권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은 좀 많이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로봇 관련 규모는 작습니다. 아직까지는 산업이 개화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주 중에서 로보틱스, 로보로보, T로보틱스, 로보스타, 이렇게 다 로보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TPC라던가 스맥 같은 여러 가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한다면 아마 우주항공 쪽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우주항공이라고 한다면 한화 쪽이 지금 힘을 꽉 잡고 있고, 하나 시스템을 필두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하죠. 그 친구가 원래 이쪽 관계에서는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친구라고 한다면 AP위성, 캠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친구들이 시대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 업체들은 드론 관련, 우주항공 모두 다 괜찮지만 지금 국면에서 딱 접근할 만한 부분은 우주항공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나 리포트를 몇 개를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로켓 발사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기술로 표현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크의 연구에 따르면 궤도 항공 우주 기회는 초음속 비행을 포함해서 연간 3,7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 사이즈가 어마무시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나중에 정말 많이 돈을 벌면 달로 혹은 화성으로 제약바이오에서는 세포치료와 유전자 치료 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업체, 글로벌 단 업체에서도 이쪽 관련 업은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실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관심을 가져둘, 즐겨찾기 해둘 만한 업황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내용 더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올해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도 보고 있으면서도 신기하기도 하고 또 새롭기도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투자에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사업 보고서를 읽다 보면 몇 가지는 구절이 맞는 것도 있기도 하나 아직은 그게 실제로 수익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있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힘을 받았을 때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에 대한 여의도의 평가는 정말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행각 기행이나 그의 그 사생활을 치부를 드러내면서 굉장히 가십에만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그것과는 별개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계속해서 이러한 혁신을 추구하였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사실 본인의 혁신, 내가 할 길 내가 간다, 이런 마인드로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나 본인의 비전을 실제화시켰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지금 투자가 굉장히 좀 쉬울 수도 있고, 지금 시장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구간에서도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지수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둘째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의 지금의 가치, 그리고 몇 년 후의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기업들을 투자를 할 때 제가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0%일 때를 가정했을 때 이것들을 팔고 다시 이 종목을 살 수 있는가, 플러스 20%일 경우에 이거를 팔고 다시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할 법한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게 여러분들의 중장기 투자의 핵심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투자 그루들이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 투자에 적용하시기보다는 하나하나씩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조금씩 바꿔나가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자 주식TV의 최현우 전문가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